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8.5%.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거죠. 8.7%가 예상이었는데 낮게 0.2% 낮게 8.5%로 발표가 되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가격이 말을 해주고 있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자면 7월 소비자 물가는 8.5% 상승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면서 예상보다 낮게 이렇게 나왔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 가격 급락으로 1년 전보다 8.5% 상승해서 기대치를 하회했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내린 걸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8.5%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전달은 9.1% 이게 최고였는데 지금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혹시 또 이상한 결과가 나올까봐 꼼수가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치들은 1년 전과 비교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전월과 비교한 수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리포트인데 7월 달이 6월 달에 비해서 0.0%.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추락을 해버리니까 합산을 내니까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전반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인플레이션이 확 꺾이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게 금리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금리 예상치도 바뀌었을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0.75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여기 위인데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했던 그 영상에서는 이게 64%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자마자 이게 뒤집어지면서 0.5%가 66%, 0.75%는 34%. 그러니까 오늘의 CPI 결과로만 보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이는 모습이니까 이 정도면 9월 달에 0.5% 인상하겠네라는 그런 예측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체 코인 시장을 등에 업고 혼자 짊어지고 달려가고 있는 친구 바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더리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테스트넷 병합이 골리에서 실행됩니다. 실행이 됐습니다 벌써. 이더리움의 메인넷과 지분증명 비컨체인의 병합은 다음 달쯤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골리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이 기찻길이 싹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거죠. 하나로 병합이 된다. 오늘 이렇게 성공적으로 병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의 이동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테스트넷 환경 네트워크가 병합이 됩니다. 터미널 총 난이도가 1079만을 초과하면 네트워크가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UTC 1시 45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딱 1시 45분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난이도가 얼마가 넘으면 자동으로 딱 실행이 되게 미리 걸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 유니버설 타임으로 1시 45분 몇 시간 전입니다. 몇 시간 전에 이게 딱 실행이 돼서 성공적으로 짜잔 병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테스트넷 병합인 로스텐과 세폴리아도 대체로 성공적이어서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실제 병합이 올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높였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9월 한 19일 정도로 딱 그날을 정한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또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더리움 계속해서 이런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코인 시장을 계속해서 견인해서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는 또 SEC 소식입니다. SEC가 블룸 프로토콜에 BLT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3,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블룸 프로토콜은
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SEC와 바로 합의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괜히 싸워봐야 이거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바로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다, 돈 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BLT 토큰이라는 게 증권일 수도 있겠지만 SEC가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혼자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CFTC에서 또 발끈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SEC의 행보 지속되고 있는데요. 거침이 없습니다. 코인베이스에다가 또 조사를 하겠다. 이자 프로그램 스테이킹 제품에 대한 SEC 조사에 직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소환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받을 거다가 아니고 받았다 벌써. 이 코인베이스도 지금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난번에 SEC가 코인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 있다, 코인베이스가 증권을 거래하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앰프 토큰을 상장 폐지를 시켰는데 이렇게 특정 토큰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 그래서 SEC가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강력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듯 보입니다. 자, 이제는 좀 생각해봐야 할 주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재무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크립토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 토네이도라면 회오리바람, 토네이도 캐시. 얼마 전에 미국 재무부가 이 토네이도 캐시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거 사용하면 이제 안 됩니다.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북한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믹서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이 부서는 국가 안보 문제로 미국인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립토 믹싱 서비스라는 게 뭘까요? 글자 그대로 믹스한다, 섞어버린다, 이런 뜻인데요. 블록체인은 너무나도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추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비트코인을 누군가에게 딱 보낸다면 이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여러 지갑을 거쳐서 보내면 이리 보냈다가 이리 보냈다가 이리 보내면 모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게 뭐 다 기록이 나오니까, 거쳐간 기록이 다 나오니까 꼼짝없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모르게 감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런 지갑 같은 걸 만듭니다. 이런 서비스. 이게 이제 토네이도 캐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비트코인을 요리 보내는 겁니다. 토네이도 캐시로. 그러면 요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흔들어 버립니다. 안 보여. 흔들어서.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 있지? 이제 요 안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한 개가 슉 빠져나가서 누구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갑에서 나왔는데 누가 이 지갑에서 보냈는지는 섞어버려서 모르니까 누구 코인이 갔는지는 모릅니다. 이 지갑에서 비트코인 한 개가 가기는 했는데 이게 누구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흔들어버리는 서비스를 바로 믹싱 서비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믹싱 서비스 이거 정말 나쁜 걸까요?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일까요? 나쁜 데 사용된다니까. 북한 해커가 이걸 훔쳐갖고 이걸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데 북한은 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10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세탁했으며 미 재무부는 방금 플랫폼에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사진이 딱 나오죠. 그래서 온 세상이 이 북한은 뭐 지금 뭐 거의 깡패 같은 존재인데 북한이 또 이 나쁜 해킹을 하고 또 이걸 갖다가 몰래 자금 세탁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얼마 전에 있었던 해킹 노마드, 또 브릿지 어디죠? 엑시 인피니티의 로닌, 이런 것들 또 여러 개 해킹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후에 북한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북한이 문제다. 이 북한을 막으려면 이 토네이도 캐시를 못 쓰게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토네이도 캐시가 꼭 나쁜 데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비탈릭이 딱 나와서 나도 토네이도 캐시 썼는데 우크라이나에 도네이션 하려고 자기가 썼다. 굳이 자기가 도네이션 했다 하고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조용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름을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딱 도네이션을 했는데, 기부를 했는데, 아니 그게 이제 뭐 잘못됐다, 뭐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탈릭이 좀 어이가 없는 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도구일 뿐인데 나쁜 사람이 사용했을 뿐이지 이거 괜찮은 도구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런 것 같죠. 나쁜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좋은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익명성 기능이. 그리고 어제 어떤 사람이 이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서 미국의 여러 연예인들에게 그리고 유명 인사들에게 이도리움을 보냈습니다. 이도리움을 딱 보냈어요. 이렇게 싹 다 조금씩 0.1개씩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받았으니까 다 사용한 겁니다. 받아도 안 됩니다. 받아도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걸 비꼬려고 이 사람이 이거 보낸 겁니다. 야, 이거 뭐 지키지도 못할, 이거 말도 안 되는 법, 웃기는 법이다 이거. 이걸 법이라고 참 기가 막히다. 자, 나 보냈는데 그럼 이 사람 다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재무부가 할 말이 없겠죠.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소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한테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잡아가야 됩니다. 이거. 참 이 암호화폐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정하기도 하니까 이런 좀 허점이 많은, 그런 좀 성급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국 단속으로 인해 암호화 사용자가 개인정보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코인을 보낼 때 다른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하는 그런 거래라든지 송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꼭 불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VPN으로 우리가 접속해서 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어디에 접속하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가 있죠. 불법이 아니죠. 그건 합법으로 VPN을 사용을 합니다. 또 같은 이유로 우리가 브라우저 같은 데서 쿠키 같은 거 다 지우고 차단하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인데요. 그런데 범죄에도 사용이 된다니까, 이런 은폐 범죄. 그리고 체인알리시스에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합법 및 불법 활동 모두에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믹서는 사이버 범죄자를 위한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데 사용이 되고 있다, 많이 사용이 된다. 믹서는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불법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체인알리시스의 책임자가 얼마 전에 상원에서 증언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워렌 의원이 암호화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아야 된다, 암호화폐. 왜냐하면 러시아가 기껏 제재했더니 암호화폐 비트코인 써서 다른 나라로 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체인알리시스에서 이 책임자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유동성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랬더니 믹싱 서비스 이건 어떡할 건데, 이거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알 수가 없는데 이거 불법으로 다 이리저리 통과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은 뭐 조그만 것들이야 이리 가서 흔들어서 나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10,000개 10만 개 이 정도 규모를 집어넣었다가 10만 개가 들어갔다가 막 흔든 다음에 10만 개가 이리 빠져나가면 뻔합니다. 이 친구가 보내서 이 친구한테 간 겁니다. 이거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10만 개의 움직임은 뭐 뻔히 나오는 거죠. 아무리 흔들어도. 그래서 이걸 굳이 숨기려면 이걸 뭐 수천 개 수만 개로 쪼개가지고 조금씩 이리저리 다른 지갑으로 막 이리저리 보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떻게 합쳐야 되는데, 이것도 다 한 군데로 또 막 비트코인 10만 개가 모여진다면 또 이것도 다 추적이 되는 거고, 어차피 이렇게 큰 금액은 옮기는 게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맘만 먹으면 작은 금액은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 이렇게 북한의 역할 이렇게 써 있는데, 북한의 역할, 북한이 해킹도 하고 또 이렇게 불법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도 하고 여러 주로의 해커들 이렇게 나쁜 용도로 사용되니까 이런 믹싱 서비스를 없애는 게 맞는 것일까요? 다른 각도로 보자면 칼로 사람을 찌르면 이거 아주 이 세상에 사라져야 할 나쁜 겁니다. 이 칼 이거 잘라 없애야 됩니다. 칼. 그렇지만 이 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손님들을 딱 접대를 한다면 얼마나 이 아름다운 도구가 될까요? 이거 반짝반짝 아름다운 도구.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암호화폐가 사기다 이런 말도 사기로 접근을 하니까, 사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사기인 거고, 또 암호화폐 이 코인 투자 도박이다, 도박으로 하니까 도박인 겁니다. 가위바위보도 한 번에 10,000원씩 내기 가위바위보 하면 이것도 도박인 겁니다. 그러면 이 가위바위보도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암호화폐 투자도, 코인 투자도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접근을 한다면 건강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는 낮게 발표가 되어서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불안 요소가 하나 탁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안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의 코인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모습으로 쭉 달려가서 우리에게 좀 기쁨을 좀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